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김화준입니다. 그의 신발을 신고 한참을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네. 이런 말도 있어요.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은 그 영화 그 매트릭스에 나왔던 그 대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기 전까지 대강 짐작으로 나 같으면 말이야 뭐 이런 표현, 또 상대방을 잘못 오해하게 되는, 또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어떤 걸 힘들게 이루었는데 그 과정을 이제 무시당하고 폄하당할 때 정말 속상한 기분이 들 때 있잖아요. 뭐 반대로 우리가 그런 말을 했던 그런 적도 곰곰이, 얼핏 보면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곰곰이 생각해보면 있을 수도 있겠죠. 요즘에는 참 사건 사고도 많고 남의 인생,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한다는 게 많이 조심스러운 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까운 사람보다는 뭐 유명한 셀럽들이나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들에게 과도한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또 그런 팬의 마음이 또 비난으로 또 돌아서기도 하죠. 가장 큰 악플을 다른 사람들은 가장 그 사람을 사랑했던 팬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나와 상관없는 어느 누군가의 행동도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정말 싫어. 진짜 싫어. 내 입 밖으로 그것을 표현하게 된다면 그 부정의 기운, 네거티브 에너지가 우리 마음속에도 자리하고, 내가 발산하는 그 에너지를 또 주변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 나쁜 네거티브한 에너지는 더 많이 확산되죠. 그래서 정말 그 사사로운 일이라도, 우리가 상관없는 아주 먼 일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아주 먼 나라에 사는 어느 공작이, 어느 백작이 잘못을 해서 나쁜 짓을 했다, 뭐 이런 정말 그런 기사 보면 안 되는데, 우리 루이스 헤이 여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쁜 뉴스 보지 말라고. 그런데 굳이 그 기사를 찾아보고 비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좋은 기사, 좋은 또 행복한 긍정의 마인드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사나 내용이나 글이나 책이나 많이 읽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 그 비난과 부정의 에너지는 그 감정이 돌고 돌아 나에게, 우리에게 쌓이니까요. 기왕이면은 루이스 헤이 여사님의 정말 2주에 걸친 긍정학원 좀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한 긍정의 학원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거라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 좋은 책과 함께하는 오후, 내 인생의 명작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좋은 책, 좋은 음악과 함께하는 행복한 주말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화준이고요. 노래 듣고 돌아와서 오늘 내 인생의 명작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에서 소개해드릴 명작은요, 요즘 굉장히 핫하죠. 켈리 최 Well Thinking입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길 원하지만 아무나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켈리 델리의 창업자의 저자입니다. 켈리 최. 그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그 몇 년 전에 대성공했죠. 그 책의 저자이기도 하죠. 힘들었던 과거 실패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을 일구기까지 직접 체득한 부자들의 생각을 전하는 책,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 Well Thinking입니다. 영국 부자 상위 0.1% 선데이 타임스 발표, 또 유튜브 누적 조회가 1000만 뷰가 넘고요. 인생 멘토예요.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 보면서 알게 됐는데 정말 유튜브의 진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느껴지고요. 이 책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제가 유튜브로 오래전이라고 해야 되냐? 한 1, 2년 전부터 영상을 참 많이 봤어요. 저는 조금 이렇게 딱 와닿지가 않으니까 내용은 좋았는데
이 발음이라든지 표정 이런 것들이 내용에 집중을 하는 순간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이분은 진심입니다. 그냥 매사가 진심이고, 공장을 다니고 야간 고등학교 다니고 그런 환경에서도 성공하기까지의 인생 여정이 담긴 책인데, 많은 빚을 지고 있다가 연매출 6천억 원을 달성하기까지 대체 왜 누구는 부자로 살고 누구는 평생 가난하게 사는가, 그 단순한 이야기가 이 책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방의 아주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어요. 저자는 또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린 나이에 소년공이라 그러죠. 이제 소녀공이죠.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고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고, 또 난독증이 심해서 책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다독증 이런 증상이 있나요? 다독증. 저는 그 활자 중독이라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신문을 읽으면 그 아주 깨알 같은 광고 토시까지도 다 읽어야 이렇게 뭔가 후련한 그런 정말 활자 중독처럼, 책을 이렇게 읽다 말거나 어떤 글을 반만 읽거나 이러면 못 참는, 그게 조금 병적으로 막 그 정도였는데, 이제 난독증은 반대로 책을 못 읽는 그런 상황을 뜻합니다. 그녀 나이 40살, 사업 실패로 남은 건 10억의 빚이 있었다고 해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날들의 연속일 때, 불과 몇 년 뒤에 그녀는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 12개국 30개가 넘는 비즈니스와 계열사를 거느린 글로벌 기업의 회장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많은 빚을 안고 파리의 센강에 몸을 던지려고 했던 그녀는 어떻게 지금 영국 상위 0.1%의 부자에 꼽히고 인생 대역전극을 이뤄냈을까요? 이 책은 그 내용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예전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하기 위해 정말 본인이 많이 부족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본인과 비슷한 배경과 실패를 딛고 성공한 수많은 부자들을 공부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책과 동영상을 통해서요. 특히 그 시크릿이라는 책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했는데요. 이 동영상에도 나와요. 이 책 1부에서는 인생 밑바닥에서 싹튼 부의 씨앗이라는 주제로 누구에게나 부자가 될 씨앗이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주제고요. 근데 누구나 씨앗이 있지만 발견을 못했다, 이런 주제입니다. 오늘은 이 책 1부까지만 다루어 볼 예정이고요. 또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이론편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다음 주 2부 부를 창조하는 생각의 뿌리, 이 주제는 어떤 부의 생각을 보면 체득하기 위한 실전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좀 요약을 많이 해서 부자들을 공부해 체득한 7가지 생각의 뿌리, 시각 6가지 시각화, 웰싱커가 되는 법,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1부, 이론편, 실전편은 그냥 편하게 하는 말이고요. 오늘 주제는, 1부의 주제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싹튼 부의 씨앗이라는 주제로 알차게 또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던 삶에 가까워져라. 부자가 될 사람은 따로 있고 이제 당신 차례다. 네, 이 책의 출판사 리뷰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잠시 소개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부를 이루려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상대가 돈이 얼마 없는 사람임에도 단지 명망이 높다는 이유로 돈 버는 방법을 자문하거나 아직 돈 버는 방법을 습득하지 못한 지인들에게 인생 상담을 하는 것이다. 부자가 아닌 사람에게 돈에 관한 조언을 구하고 배우는 게 맞을까? 대부분 부자가 되길 원하지만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부자들의 도구를 모르기 때문이다. 바다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주야장천 자동차 운전 연습만 한다고 바다에 나갈 수 있겠는가? 오기와 객기로 자동차를 몰고 바다로 뛰어든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일만 열심히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이 세상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당신이 먼저 부자가 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벌려면 진짜 부자에게 물어야 한다. 결핍의 생각에서 풍요의 생각으로 부의 흐름을 전환하라. 이 책 웨일 싱킹은 부를 창조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뿌리를 이해하고 체득하기 위해 풍요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풍요의 생각은 결핍의 생각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풍요의 생각이나 결핍의 생각이나 모두 에너지지만 방향성은 반대다. 결핍의 생각은 과거에 잡혀있다. 풍요는 현재와 미래로 향한다. 그래서 결핍의 생각은 당신 인생을 제한하고 가둔다. 풍요의 생각은 인생 지평을 넓히고 당신의 벽을 부순다. 당신의 인생을 제한하는 벽은 세상에 대한 믿음, 타인에 대한 믿음, 나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생기는 고정관념이다. 부자들은 이 세 가지 벽을 부순 사람들이다. 당신도 이 세 가지 벽을 부수면 풍요로워질 수 있다. 네, 이 출판사 서평인데 굉장하지요? 네. 아주 쏙쏙 눈에 귀에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옵니다. 바다를 나가고 싶은 사람이 운전하면 되겠는가? 왜 돈 벌고자 하는 사람이 부자한테 돈 버는 방법을 묻지 않고 친구한테 묻는가? 뭐 선배한테 묻는가? 왜 교수한테 어떻게 하면 돈을 버나요? 라고 묻는가?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어떤 풍요의 생각과 결핍의 생각.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요즘 출판사 MD들이 뭐 작가 수준 이상인 것 같아요. 네. 이 책의 저자 켈리 최는 시크릿이라는 책 아시죠? 6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 유튜브 동영상 치면은요, 내가 읽은 시크릿이라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정말 시크릿이 이분을 만들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시크릿 많이 봤는데 60번까지는 못 봤고요. 사실 가장 먼저 제가 저자를 만난 것도 시크릿이라는 동영상 관련된 영상을 통해서 만났는데 확실히 그 퀄리티가 다릅니다. 이분은 정말로 60번을 읽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세련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발음도 아나운서 수준도 아니고 말하는 어떤 어휘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런데 정말 내용이 진국입니다. 자기만의 언어 또 자기가 체득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공감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구구절절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니까요. 이 책은 단지 부자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어떤 마음 자세,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담긴 책입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이번에는 책 서문에 있는 작가의 프롤로그를 읽어 드릴 텐데, 이 켈리 최 작가님은 프롤로그도 진심을 꾹꾹 담아서 적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이고요. 노래 듣고 돌아와서 정성 들여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깨달았다. 작가 프롤로그. 이게 뭐지? 바다 위에서 한가롭게 낮잠을 자다 눈을 떴는데 긴 수염이 달린 뭔가가 큰 눈으로 나를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었다. 바로 바다사자였다. 바다사자는 가족들까지 데려와 며칠째 우리 배 근처에서 시간을 보낸다. 우리가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는 테이블 소파에 엉덩이까지 밀고 들어와 같이 여행이라도 온 것처럼 우리와 어울린다. 나는 지금 가족들과 요트를 타고 세계 여행 중이다. 지금은 새들과 바다동물들의 지상낙원이라고 불리는 동태평양의 갈라파고스 제도에 있다. 이곳에 오기 전 잠든 가족을 대신해 밤바다에서 홀로 돛을 지키고 있노라면 세상의 바다와 하늘 그리고 나뿐인 것 같았다. 그 순간 수백 개의 빛들이 칠흑 같은 바다를 환하게 비추며 내 곁을 지나쳐갔다. 이 신비한 광경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바른 방송, 좋은 방송 K라디오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때론 수많은 돌고래 떼가 우리 곁을 지켰고 가오리 떼, 상어 떼와 함께 우리는 항해했다. 세계 곳곳을 요트로 여행하는 동안 내가 받은 선물은 나와 우리 가족, 우주가 하나임을 생생하게 깨닫게 해주는 조화로움이었다. 이 지극한 조화에서 흘러나온 평온과 안심은 내 안의 컴플렉스와 욕망의 마지막 찌꺼기까지 우주의 별빛 속에서 녹아내리게 했다. 하늘에는 별빛이 찬란했다. 우리는 저마다 고독한데 하나로 연결된 듯 했다. 저 하늘이 있어 별이 빛나고 바다가 출렁이고 어디선가 바람이 일어나 요트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별은 무심히 환한 빛을 내 머리 위로 들이운다. 망망대해에 대자연이 내 마음을 흔들고 나는 내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나는 지방이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다. 부모님은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일하고 우리 6남매를 힘겹게 키워내야만 했다. 내가 보고 배운 것은 소처럼 일하고도 다음 끼니를 걱정하고 학교 육성회비를 걱정해야 하는 바로 우리 부모님의 삶, 농부의 인생이었다. 고등학교도 갈 수 없어 공장에 낮에 가야만 했고 밤에는 학교를 다녀야 했다. 게다가 난 난독증심에 제대로 책을 읽지 못해 성적은 늘 최하위였다. 성인이 되어 어쩌다가 시작하게 된 사업으로 10억 원의 빚만 떠안게 되었다. 그때 내 나이가 40이 다 되었을 때였다. 내게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 날들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난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엄마를 위해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다. 예전에 나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하기에는 뼈아프지만 내 실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실패를 했지만 성공했던 1000명의 부자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나는 부자들의 공통된 사고방식을 하나씩 따라하고 완전히 체득했다. 그 결과 5년 만에 내가 목표했던 모든 걸 이루게 되었고 10억 원의 빚을 안고 파리의 생강에 몸을 던져버리겠다던 실패자의 인생에서 나는 다시 글로벌 기업의 회장으로 태어났다. 이런 성장을 가능케 했던 것이 부의 생각, 웰 띵킹이다. 나는 부자들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몸소 실천한 결과 5년 만에 내가 100년을 일해도 못 이룰 거대한 부를 갖게 되었다. 대부분 부자 되길 원하지만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부자들의 도구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 책 웰띵킹은 부를 창조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뿌리를 이해하고 체득하기 위해 풍요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나는 부자들의 사고방식, 습관, 돈에 대한 태도, 돈을 버는 법칙 등등 내 인생의 지축을 흔들어 놓았던 부자들의 생각의 뿌리를 몸으로 체득했다. 그 과정에서 생생하게 배운 내용을 간절히 성공을 꿈꾸는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다. 사람들은 흔히 결과물만 보고 판단하고 쉽게 포기한다. 하지만 결과물이 산출된 뿌리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포기할 수 없게 된다. 생각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다. 성공하고 싶거나 시간의 자유를 이루고 싶은 사람, 무엇보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이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진심으로 성공을 바라는 이들에게 한 줄기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오아시스 같은 선물이 이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라던 삶에 가까워져라. 부자가 될 사람은 따로 있고 이제 그 차례가 바로 당신이다. 켈리체. 네, 브루노 메이저 To Let a Good Thing Die, 그 다음 스테판 유진이라는 곡 두 곡, 짧은 곡인데 이어서 들었습니다. 매주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작가에 따라서 이 프롤로그에 진심인 작가분이 계시고 또 간단하게 적는 분이 계신데 그 차이가 있어요. 글을 쓰는 게 직업인 게 작가잖아요. 근데 본인 작품 소개하는 프롤로그에 인색한 작가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심지어 생략하는 분도 계시죠. 일반적으로 소설 같은 경우에는 서문을 생략하는 경우가 더 있고요. 이 책 이제 저자 켈리체처럼 무언가 자기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공감을 바라는 작가분들은 프롤로그가 좀 진심이 많이 담긴데 그 중에서도 좀 압도적이지 않나. 굉장히 꾹꾹 눌러 담은 티가 납니다. 어쩜 책 읽기도 전에 작가의 어떤 정수가 그대로 느껴지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책 Well Thinking은 어느 페이지를 펴더라도 저자가 주고 싶은 메시지가 확실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본인이 실패했던 부분, 또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또 성공으로 나아갔던 부분들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 습관, 자기 긍정화건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면 신이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내린 무기이자 선물이죠. 뭐 가난한 사람, 뭐 몸이 안 좋은 사람, 뭐 탈모가 있는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뭐 뚱뚱한 사람 아무 상관없습니다. 습관을 반복하고 긍정적 마인드로 확언을 하고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 이것은 우리 환경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저자처럼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어릴 때부터 정상적으로 클 수 없는 환경이더라도 이렇게 40살에 쫄딱 망한 사람조차도 다시 처음부터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환경에 따라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지지 않고 정말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 반복하고 인내하고 도전하고 실패해도 또다시 재기하는 것. 이런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뭐 인생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 이런 생각을 간혹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분들도 40살, 50살에 실패하고 재기에 성공해서 더 잘된 분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켈리체는 40살에 그 빚이 10억인데 다시 재기를 했지만 50살이라고 하더라도 왜 재기를 못하겠습니까? 마음이 늙지 않는다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가지고 있는 환경이 아주 이 성공과 도전, 그 다음에 이 부유함, 이 풍요 이런 것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켈리체 작가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큰 산을 넘기 위해 봉우리를 넘기 위해 엄청나게 체력이 좋고 키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의지와 연습과 하고자 하는 욕망만 있으면 우리는 산을 오를 수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책 보면 한 단계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라는 챕터 나오거든요. 저자 킬리 델리라는 본인 사업체를 준비하면서 어떤 과정들을 진심으로 적어놨는데 제가 이제 노래 듣고 돌아와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란 표정, 말투, 몸짓 등으로 어떻게든 표현된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단번에 사람을 알아보고 길을 열어줄지 말지를 결정한다. 초밥 장인에게 기술을 전수받으러 갔을 때 이야기가 나온 건데 저는 이게 너무 이렇게 딱 와 닿더라고요. 말이 잘 안 통해도 그 표정, 말투, 몸짓으로 반드시 표현이 된다라는 그 것들 진심으로 담기면 그것이 전이 되는 것이겠죠. 자, 이 문장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자세한 내용은 노래 듣고 와서 제가 본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멀리 한국에서 사연과 신청곡이 왔는데요. 한국에서 지인님이 보내주신 칼릴 지브란의 명저, 예언자에 나오는 문구 보내주셨어요. 너무 좋은 글이라서 제가 다 보내주신 글 낭독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발췌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그대를 부르거든 그를 따르라. 비록 그 길이 힘들고 가파를 치라도 사랑의 날개가 그대를 감싸 안거든 그에게 온몸을 내맡기라. 비록 그 날개 속에 숨은 칼이 그대를 상처 입힐지라도. 네, 사랑이 제 이름 부르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그 일이 힘들고 가파를지라도. 보내주신 신청곡 김정호의 하얀 나비예요. 저희 어머니도 좋아하는 곡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국에 계신 지인님이 보내주신 신청곡 김정호의 하얀 나비 듣고 올게요. 네, 김정호의 하얀 나비 들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좋네요. 정겹고.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켈리 최 작가의 Well Thinking 내 인생의 명작에서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제 2부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1부 마지막 곡은 제임스 아서의 Say You Won't Let Go 이 곡 들으시고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내 인생의 명작 오늘 주제 켈리 최의 Well Thinking입니다. 내 인생의 명작에 추천해주고 싶은 도서나 사연 또 의견 있으신 분은 am1660h@gmail.com으로 보내주시거나 방송국 카톡 K라디오 뉴욕 또 오픈 채팅 뉴욕 내 인생의 명작 유튜브 내 인생의 명작 이렇게 오셔서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주 목요일 날 온라인 북클럽도 하고 있으니까 인터넷 검색하시거나 카톡 오픈챗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 저희 방송국에서 이벤트로 선물 드리고 있어요. K라디오 인스타 또 유튜브 K라디오 AM1660 가시면은 이쁜 꽃, 식물, 씨앗, 모종 보내드리고 있어요.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명작의 청자예요 하고 사연 그 주소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켈리 최 작가의 Well Thinking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 책은 1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싹튼 부의 씨앗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1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 다음 주에 2부 부를 창조하는 생각의 뿌리 이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책에 보면요 100일만 실천해도 누구나 알게 된다 7가지 습관이 나오는데 목표를 분명히 한다, 데드라인을 정한다, 구체적인 상상한다, 액션 플랜을 세운다, 나쁜 습관 3가지를 버린다, 보이는 곳마다 한 문장으로 정리된 꿈을 적는다, 매일 그 꿈을 100번 이상 외친다. 네, 이 7가지가 있는데 뭐 대단한 거는 없어 보일지 몰라도 단순하고 우직하게 100일 동안 저자가 지켰던 습관이라고 합니다. 노래 듣고 돌아와서 이 저자 켈리 최의 100일간 지켰던 습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켈리 델리를 준비하는 2년 동안 나는 100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고 실천했다. 나는 단지 100권의 책을 읽고 실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삶을 통째로 받아들이기로 다짐했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수백 번 다시 읽고 실패해도 계속 따라했다. 그러자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 생각과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다. 내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방식을 통째로 이해하게 되면서 찾아낸 7가지 실행 도구는 Well Thinking의 뿌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줬다. 처음에는 적용이 쉽지 않았지만 계속 노력하니 적용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꿈을 이루기 위한 7가지 법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이다. 이 습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성공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듯이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정확한 목적지를 입력해야만 내비게이션이 작동하듯 인생도 마찬가지다. 잠실 체육관에 갈 사람이 잠실이라고만 입력한다면 내비게이션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다. 명확한 목표는 마치 GPS의 목적지를 입력하고 자율주행하라는 것과 같다. 이는 곧 자신 삶의 신념을 심는 이치다. 그런데 사람들의 목표는 생각보다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건 목표라고 할 수 없다. 그건 막연한 꿈이다. 꿈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보다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한다. 부자가 되려면 정확한 목표 획수를 정해야 된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을 가진 부자가 되겠다. 초밥 사업으로 1000억 원의 사업체를 만들겠다. 이러한 명료한 목표. 분명한 목표를 자꾸 되새기면 어느 순간 목표가 잠재의식에 내재된다. 이것은 바로 신념이 된다. 잠재의식은 의식보다 몇만 배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10년 전 교통사고 당한 사람에게 초면을 걸었는데 자기를 치고 간 오토바이 색깔은 물론 운전자 헬멧까지 기억했다는 사례도 있다. 이렇게 잠재의식은 인간이 태어나서 보고 느낀 모든 걸 기억한다. 의식적으로는 도무지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잠재의식은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분명한 목표를 잠재의식에 새겨 넣어야 한다. 데드라인을 정한다. 나는 어릴 때부터 늘 부자가 될 거라고 말했다. 당연히 막연한 희망사항이니까 언제까지 이런 데드라인을 정하진 않았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돌아왔다. 그래도 나는 부자가 되겠다는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자에 가까워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켈리 델리를 시작하면서 나는 남들을 이롭게 하여 5년 안에 300억 원의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5년이라는 데드라인을 정해놓았고 그때까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자 데드라인을 훨씬 앞당겨 나의 목표를 이룰 수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5년이라는 데드라인을 정한 후에 나는 5년 후 어떤 집에 살고 있을 것이고 어디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에 자세히 상상했다. 그때쯤 우리 회사 직원은 몇 명일지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지도 상상했다. 이른바 시각화 훈련이다. 2부에서 더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상상력이 뛰어나다. 상상을 통해 시각화된 것들은 추상적인 명제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다. 그래서 잠재의식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려면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힘이 필요하다. 액션 플랜을 세운다. 감나무 밑에서 아무리 입을 벌리고 있어봤자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질 확률은 제로다. 감을 먹으려면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딸 수 있는 긴 장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액션이다. 하기 어려운 걸 하라는 게 아니다. 손쉽게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찾으면 된다. 살을 빼고 싶다면 오늘 할 일 3가지를 정해서 실천하면 된다. 처음부터 하루에 1kg를 빼겠다거나 운동을 2-3시간씩 하겠다는 무리한 목표는 안 된다. 저녁밥을 10분 더 일찍 먹겠다거나 밥을 한 숟가락만 덜 먹겠다거나 5분만 더 걷겠다거나 하는 어렵지 않은 실천할 수 있는 목표가 중요하다. 간혹 다이어트 계획을 할 때 무슨 운동할까부터 고민한 사람이 있다. 우선 밖으로 나가 걸으면서 앞으로 어떤 운동할지 생각하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것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이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어려운 액션 플랜을 도전하고 실행하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그 일이 될지 안 될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낸다. 작은 행동을 하다 보면 될지 안 될지 답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즉시 행동해야만 한다. 나쁜 습관 3가지를 버린다. 나의 나쁜 습관은 술을 먹는 것, 소모적인 만남, 그리고 성대한 파티였다.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 술을 끊고 파티를 줄이고
쓸데없는 모임을 없애 나는 그 시간에 책을 읽었다. 사업을 시작하고 딸을 키우면서도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건 나는 나쁜 습관 3개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확보한 시간에 읽은 책들은 나의 영혼을 살찌우게 만들었고 사업을 더 큰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보이는 곳마다 꿈을 언제까지 이루겠다는 문장이 적혀 있으면 그것을 볼 때마다 스스로 자신의 꿈과 데드라인을 상기하게 되어 잠재의식 속의 목표가 강력하게 내재된다. 나는 300억이라는 숫자를 컴퓨터 비밀번호로 정했다. 화장실이며 냉장고, 거울, 화장대, 집안 곳곳에 5년 안에 300억 가진 부자가 되겠다고 써놓았다. 지난해 남편 생일까지 다이어트에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정했을 때 내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550701이었다. 55kg을 남편의 생일인 7월 1일까지 달성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나는 내가 다이어트 중이라는 것을 상기했다. 매일 꿈을 100번 이상 외친다. 이루고 싶은 꿈을 한 문장으로 만든 다음에 100번을 외치려면 적어도 10분 정도가 소요된다. 나는 더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면 종이에 100번을 쓰기도 했다. 쓰는 것은 외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린아이 장난처럼 보이는 꿈 외치기를 멈추지 않은 것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또한 이는 잠재의식에 내 꿈을 각인시키는 일이기도 했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꿈은 내가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꿈틀거린다. 잠재의식이 내 꿈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통째로 이해하면서 찾아낸 꿈을 이루는 7가지 법칙은 단순하지만 쉽게 할 수 없는, 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하지 않는 그런 것이다.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삶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 나에게 성공 비결을 묻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들에게 나는 이 7가지 법칙을 말해준다. 나는 이 일을 꾸준히 반복했을 뿐이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이다.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에 일단 해봐라. 해보는 사람은 알 수 있다. 이 단순한 일이 매일 자신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킨다는 것을. 이 7가지 법칙이 목표 달성에 강한 뿌리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100일만 실천해도 누구나 알게 된다. 세상의 모든 첫걸음은 보잘것 없어 보인다. 그러나 첫걸음을 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게 카운슬링을 받았던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방법으로 변하고 꿈을 지금도 이루고 있다. 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에 시작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청취하고 계십니다. 사연 보내주실 분은 이메일 am1660h@gmail.com으로 보내주시거나 베이사이드 K라디오 검색하시면 주소 나옵니다. 구글에 손편지를 보내시거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니면은 내 인생의 명작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거나 그 다음에 카톡 오픈 채팅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국 홈 가드닝 프로젝트 플립사랑 3탄 진행 중이에요. 텃밭을 가꿔서 건강한 채소도 먹고 집안을 화사하게 바꿔줄 화분도 키우고 방송국에서 선물로 드리니까요. 협찬해주시는 곳은요, 플러싱 한약마트 하영꽃집입니다. 다양한 모종, 꽃들, 씨앗, 또 모종을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응모하시는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빨리 소진되니까 얼른 신청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이라고 밝히시고요. 모종 주세요, 뭐 꽃 주세요 이러면은 교환 쿠폰 드립니다. 은근히 비싸요. 예, 저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모종 청양고추 그거 사가지고 한 5달, 4달, 5달 진짜 반년 뜯어 먹었던 것 같아요. 너무 정말 요번에도 해야겠어요. 저도. AM1660의 K라디오 웹사이트,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글 남기시면 됩니다. 저한테 알려주셔도 되고요. 자,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 켈리체의 Well Thinking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7가지 성공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다시 한번 소주제 말씀드리자면 목표를 정하고 데드라인 정하고 구체적인 상상, 액션 플랜, 나쁜 습관 3가지를 버리고 보이는 곳마다 한 문장으로 정리된 꿈을 적고 매일 내가 바라는 것을 100번 이상 외친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저자가 책을 출간하면서 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7가지 성공 부의 뿌리를 소개를 했습니다. 자, 1부에서 시간 관계상 설명해 드리지 못했던 부분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한 단계 성장을 위한 마중물 같은 것이라는 주제의 본문 내용 노래 듣고 돌아와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계 성장을 위한 마중물 같은 것. 캘리델리를 준비하던 2년 동안 남들이 보기에 나의 조건은 실패하기 전과 다르지 않았다. 나 역시 살아보겠다 심기일전했지만 위기는 계속됐다. 무엇보다 돈이 여전히 없었다. 10억 원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매일을 살았다. 하지만 나를 그대로 사랑하고 행복해지자고 결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내면서 날마다 기쁨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중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을 조사하기 위해 매일 마트로 출근하고 책을 읽었다. 그러면서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다. 행복한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그게 다 독서의 힘이라 생각된다. 조건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는 예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좋은 에너지가 매일 차오르는 느낌. 모든 게 감사하고 행복감으로 충만했다. 내게 주어진 위기 상황 중에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다. 그저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태도와 각오를 바꾼 게 다였다. 태도를 고치고 각오를 달리하자 위기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 다음에 기다리고 있을 기회가 기대되었다. 생각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위기는 위기가 아니었다. 그저 한 단계 성장을 위한 마중물 같은 것이었다. 깊게 고민하고 있을 무렵 프랑스 마트에서 초밥 도시락을 팔기 시작했다. 사람들 반응도 나쁘지 않아 나도 그 마트에 가서 초밥을 사 먹었다. 하지만 맛도 없고 신선하지도 않았다. 미리 만들어 마트로 납품한 초밥이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없었다. 초밥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다. 즉석에서 맛있고 신선한 초밥을 만들어 판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았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누구보다 맛있고 신선하게 제공할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손님이 보는 앞에서 직접 초밥 만드는 퍼포먼스가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초밥을 전수해줄 스승님을 찾아 나섰다. 어떤 사람들은 세계적인 초밥의 대가 야마모토 선생님 같은 분이 왜 아무것도 안 바라고 켈리를 도왔을까 의아해 할 것이다. 운이 좋은 거라고. 그래서 성공한 거라고. 하지만 어떤 운도 거저오지 않는다. 위기를 바라보는 태도와 각오를 고쳤기 때문에 운도 다가왔다. 예전의 나라면 야마모토 선생을 찾아갈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그 정도 사람을 선생으로 모시려면 당연히 큰 돈이 든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현실은 우리가 아는 원리, 그러니까 돈을 벌고 배경 좋은 사람들이 기회를 잡고 열심히 해도 돈과 배경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원리로 흘러간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나 또한 사업에 실패할 때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돈이 있는 집에 태어났다면 그 자금을 받아 금방 일어났을 텐데 결국 난 가진 게 없어 실패했어.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철저한 실패 후 깨달았다. 열정이나 공공의 선을 위한 의지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야마모토 선생을 몇 번이고 만나러 갈 때 나는 그가 거절해도 당연하다 생각했다. 실제 그는 거절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위기의 내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야마모토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지 그것만 궁리했다. 다행히 2번 만에 야마모토 선생님이 허락해 주었지만 나는 거절했더라도 또 찾아갔을 것이다. 야마모토 선생은 내가 여러 번 찾아가서 나를 도와주기로 한 게 아니라 초밥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는 내가 초밥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이 일에 얼마나 진심이고 간절한지 그는 알아차렸다. 무엇보다 초밥을 사랑한 내게서 빛나는 눈방울을 보았던 것이다. 당시에 어떻게 나에게 이런 행운이 찾아왔을까 나는 생각했다. 우연이 아닐까 나도 여기기도 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나는 여러 차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었다. 그제서야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임을 깨달았다. 부자들 중에는 자기 부를 통로로 삼아 타인에게 부의 길을 열어주려는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욕심만 많고 눈에 생기가 없고 삶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부의 노하우를 전하지는 않는다. 돈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더 독이 될 수 있고 나누지 않는 부는 탐욕만 키운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인간의 욕망이란 표정, 말투, 몸짓 등으로 어떻게든 표현된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단번에 사람을 알아보고 그의 길을 열어줄지 말지를 결정한다. 귀인을 만나 운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위기를 바라보는 태도와 각오를 고쳐야 한다. 위기를 마주하면 떠오르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비우고 오로지 내가 정한 목표를 향해 매진해야 한다. 누구든지 위기를 딛고 최고의 나로 서기 위해서는 웰 띵킹을 자각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마중물은 풍요의 생각, 웰 띵킹이다. 그 진정한 힘은 선한 영향력에서 나온다. 그것에 대한 간절함과 나의 꿈이 만나 하나가 되면 그리하여 위기에 대한 태도와 각오가 바뀔 때 좋은 스승이나 멘토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네, 이 책 내용 중에 아주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돈과 공헌 그리고 인격까지 완성될 때 1부의 마지막 편에 나왔던 챕터인데 인상적인 부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과거에 나는 돈을 받아들이는 것에 급급해서 결국 사업에 실패하고 말았다. 지금의 나는 돈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지를 계획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부를 거머쥐었다. 개인적인 성공보다는 내가 몸담은 공동체를 위해 건강하고 맛있는 초밥을 만들고 이민자와 현지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걸 최우선순위로 삼았다. 세계 최고의 초밥을 만들어 타인에게 반드시 공헌하겠다는 그 마음이 햇살이 되어 나의 앞날을 환하게 밝혀준 것이다. 인류는 진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부를 가지려는 사람들에 의해 계속 발전했다. 만약 타인이 아닌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부를 모으는 사람들이 득실거렸다면 인류는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온 우주의 에너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 부를 축적하겠다는 사람들에게 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부를 거머쥐려는 목적이 타인을 향해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당장 본인의 입속만 차리고 타인에게 돈이 흐를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없다면 당신은 포기하는 편이 좋다.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의 개념을 잘 세우고 원하는 곳으로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
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에 시작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입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명작은 켈리 최 작가의 Well Thinking. 오늘 1부 진행했고요. 다음 주에 마지막 두 번째 이야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5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끝곡은 두 곡 준비했습니다. 아바가 부르는 댄싱 퀸, 마지막으로 노라 존스가 부르는 Sunrise, 이 두 곡 들으시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전 김하준이었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